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전투표가 있고 4.10 총선 본투표까지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산 총선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발표 한 건 없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로서는 판단이 될 기초자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울산에선 본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당별 공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여야 후보 간 경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선관위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했습니다. 때문에 울산의 6개 선거구 유권자들은 선거일 당일까지 그 어떤 판단 자료도 정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선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거나 밝힐 예정인 공약이나 지지선언 정도가 가장 큰 판단 잣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울산 지역 여야는 총선 결과를 놓고 제각각의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구 박성민, 남구갑 김상욱, 남구을 김기현, 울주 소범수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구 김태선을 우세 지역으로, 남구갑 전운수, 남구을 박성진, 울주 이선호를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진보당은 단일화를 이룬 북구 윤종호를 우세 지역구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앙지도부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울산 지원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달 15일 울산을 찾은 데 이어 4일에도 울산 지원 유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뇨한 국민의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6일 연이어 울산을 방문해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울산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그 결전의 날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5일에 이어 어제도 자당 후보 지지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남구을 전운수 후보와 남구갑 박성진 후보, 울주군 이선호 후보 선거구를 잇따라 방문하며 자당 후보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주권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우리를 옥죄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 선대위 대변인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의 잇단 울산 방문을 놓고 날선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다수의 정과 혐의를 갖고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울산에 왔다며 우리는 이기적인 내로남불 범죄자 집단의 울산 방문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선호 후보도 오래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교류를 해오며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해온 만큼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후보와 양당 선대위원장 등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주권은 불통, 독단적 대통령이 아닌 시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날이며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로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어제 진보 진영 후보와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사회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어떤 후보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이어 녹색정의당 울산시당과 비례대표 이보람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녹색정의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울산에는 모두 55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는데요. 이미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전투표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건 24시간 공개되는 CCTV입니다. 국민 누구나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시 선관위 출입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투표소 순찰과 투표함 회송에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울산에는 각 읍면동 1개씩 총 55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는 다르게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울산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북구 농소일동과 송정동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늘어 총 3장입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역대 선거보다 늦은 시간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세는 수검 절차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울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25.97%.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는데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이를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어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와 함께 총선 후보자들에게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 등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교육 공공성 강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 학교 주 4일제 도입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10대 총선 교육 의제를 후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시, 경상남도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공동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해는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 57개 세부 과제를 담고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1조 5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포함한 지방시대 시행 계획은 어제 제6차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갖고 확정 의결됐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신규 과제 10개를 포함해 4대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반부패 청렴 정책으로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청렴혁신본부와 분야별 청렴 실천 전담팀 운영과 함께 부패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분하는 등 부조리한 관행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행정 전화 발신 시 민원인 핸드폰에 청렴 시책을 표출 홍보하는 스마트 알림을 실시하고 입찰, 채용 등 주요 공고문에 부패 공익신고 창구를 QR코드로 안내하는 등 시민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천 교육감은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천창수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복지 강화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했다고 자평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 중 하나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낸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1호 결재 공약이었던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과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 확대로 상호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울산 교육의 크다는 비전입니다. 청교육감은 앞으로 학생 참여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업도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질문 있는 수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일반 강의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교육감의 지난 1년은 노욱희 정교육감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데 주력하고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청교육감 고유의 사업과 주목할 만한 행보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3,000톤급 잠수함 3번 함인 신체우함의 인도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 강정호 해군 잠수함 사령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체우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잠수함으로 국내 3,000톤급 잠수함 가운데 처음으로 적기에 인도됐습니다. 신체우함은 지난 2021년 9월 진수식 이후 30개월간 시험 평가 기간을 거쳤고 해군의 인도 후 전력화 과정을 통해 올해 말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가 토론회가 어제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모빌리티 관련 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임경일 센터장은 경기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판타지 버스에 대해 세종 테크노파크 자율주행 플랫폼팀 허경우 팀장은 세종시 대중교통과 자율주행 실증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광과 연계한 울산형 교통패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울산 중구 SK행복타운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 곳을 초청해 동반성장, ESG CEO 세미나를 갖는 등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협력사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고 제3차 ESG 우수협력사 인증 포상이 있었습니다.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37개 협력사에게는 인증패와 SK이노베이션의 ESG 컨설팅 이용권이 증정됐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과 ESG 평가 담당자에게는 1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키로 하고 오는 9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무역사절단은 오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 현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산업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9일까지 울산 통상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청명, 한식,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중 소방 헬기와 헬리카이트를 이용해 산불 감시와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대응단은 소방 헬기 조종사 비상 근무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 등산로 등 화재 우려 지역에 순찰 비행을 실시합니다. 또한 산림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신선산 일대의 산불 감시를 위해서 서남 호수공원에 소방 헬리카이트를 배치합니다. 소방 헬리카이트는 지름 3.5m 크기의 구체에 헬륨가스를 채운 연 모양의 비행체로 하부에 카메라를 매달아 300m 상공에서 반경 5km 이내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어제 한국전력 울산지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보급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전력 울산지사는 두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보급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보급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신품 구매 시 최대 40%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구 대송동에 사는 장정숙 씨가 어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50만 원 상당의 10kg짜리 백미 15포를 기부했습니다. 장정숙 씨는 오래전 대송동 통장으로 활동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19년째 기부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된 쌀은 대송동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식물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군 식물원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공원 내에 동남권 최대 규모의 ICT 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열대림 등 전통적 실내 온실과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식물원이 결합된 미래형 식물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용역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